현재 하버드는 그 이름만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후광을 뿜어내며 대단한 명성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하버드는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의 영재들이 몰려 자타가 공인하는 인류 대학으로 평가받는다. 사상의 보고로 불리는 하버드는 미국 내 수많은 정상급 인재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미국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서 하버드는 단연 돋보인다. 개교 이래 수많은 정치가, 과학자, 작가, 그리고 각계각층에 있는 슈퍼 엘리트들을 배출해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만하다. 하버드는 어떻게 해서 이토록 많은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미 동부연안에서 가장 높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서 있을 수 있는 걸까? 하버드의 교육 문화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버드의 새벽 4시 반 풍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버드 학생들에겐 낮과 밤이 따로 없다. 그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학구열을 불태운다. 이른 새벽이나 깊은 밤에도 하버드 캠퍼스는 언제나 환한불이 켜져 있다. 영국의 한 방송사가 제작한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어느 평범한 새벽 4시 반 하버드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시각 하버드의 도서관에서는 대낮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로 꽉 차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치열한 얼굴로 책을 들여다보거나 노트에 뭔가를 기록하기도 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하버드 학생들을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걸까? 왜 하버드에서는 누구나 이렇게 잠도 잊은 채 공부를 하게 되는 걸까? 이는 아마도 하버드가 가진 분위기나 교육에 대한 정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하버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졸업 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고 싶다면 하버드에 있는 동안에는 일광욕을 하러 갈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촌음의 귀중함을 잘 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명제야말로 하버드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하버드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러한 문화와 정신의 대한 압축이며 20대 청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녀야 할 살아있는 나침반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좋은 책을 많이 읽어드리는 홍시입니다. 오늘 소개도서는 전 세계가 놀란 세계 최고 영재들의 시간과 인생 관리 비법에 관한 책입니다.
최고의 대학이 청춘에게 들려주는 성공 습관. 하버드 새벽 4시 반. 웨이 슈잉 지음, 이정은 옮김, 라이스 메이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촌음의 귀중함을 배우고 청년들이 성공하기 위해 지녀야 할 나침판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책 속의 주요 내용을 부분 선택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하버드 출신들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성공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다.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만 공부하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만 일을 할 때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가 이 말에 담겨 있다. 만약 모든 학생들에게 매일 저녁 2시간의 여가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자. 누군가는 이 시간에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싶어 할 것이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누군가는 분명 이 2시간을 다르게 보낼 것이다. 그는 그 2시간 동안 매일 한 주제에 대한 책들을 찾아서 1년 동안 30권의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이다. 다른 하버드 학생들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른 학생과 함께 토론을 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세워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전자들과 후자들을 비교했을 때 1년 동안 겨우 저녁 2시간의 여가 시간이 만들어 놓은 간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하버드에서는 이런 남는 시간의 활동이 자신의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든다고 믿는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여가 시간을 잘 다루는 습관을 몇 년 동안 지속시키다 보면 하버드를 벗어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어느새 그의 눈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인생의 차이는 여가 시간에 달렸다. 사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이치다. 남들과 비슷한 시간 동안에 일하고 공부하고 비슷한 크기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에 대한 결과 또한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가진 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버드 학생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지능이나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
다만 그들이 쏟는 노력의 차이일 뿐이다. 게으름은 부지런히 당신을 갉아먹는다. 하버드 출신의 가장 유명한 기업인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언젠가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게으름은 한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킵니다.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도 먼지처럼 다가가서는 결국 녹이 슬게 만들죠.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민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그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으며 한번 정착된 게으름은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이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게으르거나 미루는 습관은 충분히 제 시간 안에 완성될 일마저도 너무나 어려운 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일의 전면에서 물러나 버리고서는 언제나 문제로부터 외면하는 편안함을 추구한다. 물론 게으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보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룰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내일로 미뤄버리는 데만 애쓴다. 간혹 이런 습관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만성화된 게으름은 쉽사리 고쳐지기 어렵다. 그 방법을 몰라서 하루하루를 그저 게으르게 보내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좀 부지런해져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게으름은 인간이 가진 뿌리 깊은 성질이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이를 극복하거나 없앨 수 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게으름은 자연스럽게 설 곳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게으름이 장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게을러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게으름은 더욱 부지런히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하버드에서는 바로 이런 게으름의 속성을 일찍이 깨닫고 매일 게으름과 싸워 이기고자 자신을 단련한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만나온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변치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모두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한번 실패를 맛보면 곧 실망하고 비관하고 다시는 도전하지 못한다. 심지어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해버리는 이들도 있다. 반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배우고 자양분으로 삼는다. 그들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에 하버드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래서 우리의 내일과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 세상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성공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모두 똑같이 가는 정해진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나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새로운 길을 걷기에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려움을 만나면 곧바로 포기하는데 익숙해진다. 꿈을 꾸고 있는가? 해보고 싶은 일이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럼 그렇게 꿈꾸는 목표를 당신이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게 되고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자신감이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모든 요소를 제대로 극복하도록 하는 도구이자 힘이다. 자신감의 빈자리는 두려움이 채운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서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자신감을 꼽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성공으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감이다. 이것이 있어야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서 꾸준히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감을 상실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신감을 잃은 자리에 두려움이 몰려든다. 두려움이란 어둠 속에 엎드려서
화날 때는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빛이 사라지고 나서야 나타나는 악마와 같이 자신감이 충만할 때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얼른 달려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는다. 하버드에서는 이러한 자신감과 두려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탄탄하게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이 두려움이 설 자리를 없게끔 만든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두려움은 의지를 가둔 감옥이다. 마음속에 들어와 조용히 숨어있던 두려움은 미신을 불러오고 미신은 날카로운 단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는 동시에 이를 이루기까지의 과정 혹은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는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탄탄한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두려움 대신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러내야 한다. 더 이상 미루거나 기다리지 않을 때 두려움도 당신 곁을 떠날 것이다. 너무 늦어서 못할 일이란 없다. 한 철학자가 제자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짧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자 제자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향해 입을 열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것은 시간이고 가장 짧은 것도 시간이지. 길다고 하면 시간은 끝도 없이 길지만 짧다고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말이다.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은 역시 시간인 모양이다. 우리는 소리 없이 흐르는 시간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불안에 떨기도 한다. 시간은 나이가 먹을수록 늘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이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실제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아쉬워한다. 자신의 화양 연화는 지나가 버린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쉰다. 또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해내지 못한 일들도 너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자꾸 흘러버려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푸념한다. 이런 이들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한다. 10년 전에도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지 라고 하고, 지금도 이제 와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10년 전이라면 몰라도 말이야 라고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나이가 문제가 되거나 너무 늦어버린 일이란 없다. 그저 흐르는 시간 때문에 나이만 먹고 있을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미 늦은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늘 이렇게 충고한다. 시간이 없다고 혹은 너무 늦었다고 불평하지 마라. 네가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흐른다. 사물의 본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간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자.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정말 늦어버린 게 되고,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시간은 당신 편이다. 단언컨대 당신이 진정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말한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매일같이 엄청난 시간을 공부에 쏟는다고 말하고, 직장인들은 매일같이 야근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일한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이 노력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명확하다. 자신은 노력한 공력과 시간의 가치를 높게 두지만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는 당신의 노력이나 들인 시간에 관심이 없다. 그를 통해서 당신이 만들어낸 가치에 대해 관심이 많을 뿐이다. 다시 말해, 효율적으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노력은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이다. 저명한 기업가 잭 웰치는 이렇게 말했다. 경쟁사회에서 효율이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기업과 직원들이 일에 집중하고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업과 업무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기에 쏟는 시간을 늘린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일도 더 잘하게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부와 일은 기체와 같아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도 늘어난 시간만큼 그 양이 팽창해 버린다. 마치 풍선의 크기가 커져도 무게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아무 결과 없이 시간만 보내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창출해내는 효율에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신경 써야 한다. 또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가 같은 시간 안에 보다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가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모든 오늘은 소중한 삶이다. 하버드 학생들은 시간의 가치를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이다. 그렇기에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하버드에서는 시간이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영화 인타임에서와 같이 시간을 다시 벌 수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버드 학생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아깝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단 1분 1초의 시간이라도 소중한 자신의 삶의 일부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중시하고 오랫동안 의미 없이 질질 끌거나 미루는 일을 죄악시한다. 이렇게 시간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결정한 일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효율적이다. 이들의 삶은 그 얼마나 밀도 있는 삶이겠는가. 하버드를 졸업한 억만장자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를 축적했다. 그는 이렇게 커다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면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지금 당장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정확하고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 속에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시작을 하는 대신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기다림이라고 포장한
게으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특정한 시기를 기다리며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때가 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란 대체 언제란 말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적당한 시기만을 찾는 수동적인 자세로 미루기만 하는 사람은 평생이 가도 시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또한 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시간의 엄청난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시간을 올바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가? 심장을 시간에 빼앗기는 대신 심장 박동으로 시간을 계산해라. 나는 이 말을 읽을 때면 언제나 소름이 돋곤 했다. 시간이 서둘러 흐르는 것에 대해서 새삼 느끼면서 말이다. 어째서 시간은 그렇게 가차없이 흘러가 버리는 걸까? 엊그제만 해도 내 키가 언제까지나 쑥쑥 자랄 것만 같았는데 이제 보니 청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내 곁을 스쳐 지나가 버렸다. 이 세상에 시간보다 냉정한 것이 또 있을까? 내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시간은 나를 떠나버리고 어제의 기쁨이나 고통 속에 잠겨 있어도 시간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래서 나는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동경하지 않고 오직 오늘만을 꽉 잡고서는 오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모두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렇다면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시간이 우리 곁에 머무는 동안 시간을 움켜잡으려 노력해야 한다. 한가하게 서 있다가 왜 나만 낙오되었지? 라고 한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동정을 살 수 없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시간 속에서 달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1분 1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이 목표한 바를 달성해내야 한다. 여기에서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목표와 계획은 단기적인 것으로 쪼개는 방법이 좋다. 너무 장기적인 목표는 이뤄가는 과정에
무수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막연하여서 비현실적인 계획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어진 기회를 보는 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는 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놓치지 않게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일상 속에 있는 기회들, 잠재적인 기회들까지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니까요.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누구나 기회를 만나게 되지만 제대로 잡지 못하면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기회와 망설임은 동시에 온다. 예전에 하버드의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 우유부단함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시기를 놓쳐 성공한 기회를 잃는 것이다. 종국에도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고 잃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일을 할 때 우물쭈물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는 성공은커녕 발 딛고 설 땅 한 조각조차 얻을 수 없다. 세상 모든 기회에는 망설임이 따른다. 하지만 이 망설임을 잘 극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나는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독단적으로 굴다가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목표를 보라. 그리고 거기서 기회를 찾아라. 몇 년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 지는 하버드 MBA에 있었던 한 흥미로운 실험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얼마 전 하버드 MBA는 농구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했다. 첫 번째 그룹은 한 달 동안 자유투 연습을 멈추었고, 두 번째 그룹은 한 달 동안 매일 오후 정해진 시각에 체육관에서 1시간씩 자유투를 연습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매일 머릿속으로만 1시간씩 자유투를 연습하도록 했다. 한 달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다. 연습을 하지 않은
첫 번째 그룹의 자유투 성공률은 39%에서 37%로 떨어졌고, 매일 연습한 두 번째 그룹은 39%에서 41%로 높아졌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연습했던 세 번째 그룹의 성공률은 39%에서 42.5%로 올랐다. 실험의 결과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상상 속에서 자유투 연습을 한 것이 체육관에서 실제로 공을 던진 것보다 효과적이라니 말이다. 하지만 실제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이치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강렬한 소망이나 의지가 바로 자유투의 성공률을 높인 것이다.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면 다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 돈과 시간, 마음을 쏟을 뿐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은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목표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기회가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게는 밤낮 공상하길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녀는 언제나 상상 속에서 구름을 타고 풍요롭고 신비로운 항구로 내달린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섬에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기라기에 내가 물었다.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작정인데?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뭐, 때가 되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마도 그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목표를 정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말이다. 하버드에서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다.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사업가들은 모두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을 할 때 늘 뚜렷한 목표를 세웠으며 그 목표를 동력으로 삼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오늘을 귀중히 여기면 2배의 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괴종시계에는 현재라는 두 글자만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누구나 1분 1초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현재를 출발점으로 삼아 내일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야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